안녕하세요, 라이트하우스입니다. 이번에는 그동안 요청해 주셨던 지역 분석을 잠시 보류하고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대구, 광주, 대전 3개의 도시를 하면서 지역적 호재보다 투기 수요로 인해 가격이 널뛰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투기 수요들이 어떻게 이동했는지, 또 그 가격은 왜 잘 떨어지지 않는지를 같이 보시면서 부동산 시장의 위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투기 수요가 이동하는 경로를 보시겠습니다. 투기 수요가 유입되는 의심 지역을 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급등 구간이 있냐 없냐죠. 이번 정부가 시작하는 2017년 5월에는 경상도와 충청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도시가 상승세였습니다. 특히 세종시의 급등이 눈에 띄게 보이는데요. 그래프를 보시면 파리 대책이 시작한 2017년 8월부터 세종시의 급등세는 멈추게 됩니다. 그러면 투기 수요의 이동이 시작되는 거죠. 이 투기 수요가 어디로 갔을까요? 서울 및 수도권으로 몰리게 됩니다. 서울, 과천이나 성남시 분당구와 수정구 등이 급상승하기 시작합니다. 다주택자 규제가 실패하면서 똘똘한 한 채 신드롬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그러다 작년 9월에 9.13 대책이 발표되기 시작하면서 투기 수요가 다시 한번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9.13 대책의 핵심은 투기 및 투기 과열지구에 대한 대출 규제인 만큼 투기 자금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어 투기를 할 수 있는 금액이 없는 거죠. 그럼 당연히 이 규제를 피하는 지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수도권 쪽에서는 수원, 팔달구나 용인, 수지구, 기흥구, 구리, 부천 등이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중 구리 빼고는 당시엔 다 규제 지역이 아니었었는데요. 구리도 당시에는 조정 대상 지역으로 선정된 지 한 달이 채 안 된 상황이었고, 용인과 수원은 작년 12월이 돼서야 조정 대상 지역이 되었죠. 즉 투기 지역 및 투기 과열 지구를 피해서 비규제 지역이나 유망하고 저평가된 규제 지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또 지방에서는 어디로 이동했을까요? 이번에 다루었던 3개 도시 대구, 광주, 대전이죠. 대구는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고 대전과 광주는 규제 지역이 아예 아니니까요. 이 투기 수요들이 이동하고 나면 실거주민에 의해서 가격이 다시 형성되기 때문에 거품이 빠지게 됩니다. 제가 이 3곳에 하락세가 나타난다고 이야기했던 이유죠. 이 3곳이 9.13 대책 이후 올랐다는 점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오름폭이 가속화되었다는 점이 문제라는 겁니다. 이는 투기꾼들이 몰려들었다는 뜻이고, 거래량 감소 추세를 보면 이미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는 거죠. 즉 이렇게 투기 세력이 휩쓸고 갔으니 하락세가 전망되는 겁니다. 그럼 이 투기꾼들이 어디로 이동했을까요? 가장 유력한 곳으로 꼽는 곳이 경기 의정부와 전남 화순입니다. 올해 1월이 되면서 의정부의 아파트 거래량은 1,100여 건에서 4,500건으로 4배 정도, 화순의 거래량은 60에서 760 정도로 12배까지 되었죠. 그리고 의정부의 전세가율은 2018년 내내 유지하던 80대에서 2019년 시작과 동시에 70대로 떨어지게 됩니다. 80.8에서 79.2로 한 달 만에 1.6포인트가 떨어졌죠. 화순의 경우는 전세가율 통계 자료가 따로 없어서 평당 매매가 대비 전세가를 계산하여 분석해 본 결과 시세는 72% 정도 되어 높은 전세가율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거래가를 보면 지표에 비해 매매가는 더 높게 거래되고 전세가는 더 낮아지는 만큼 점점 더 벌어져 실거래가의 전세가율은 38%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 영상에서 설명했듯 이 현상은 실수요에 비해 투기 수요가 더 많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렇게 투기 세력이 들어간 지역에는 자전거래나 부동산 스타 강사의 강의 등에 의한 투기 수요 집중으로 호가 부풀리기가 시작되는데, 여기서 문제점이 크게 생기게 됩니다. 오를 때는 빠르게 오르는데 내릴 때는 아니거든요. 개인이 급하지 않아서 떨어진 가격에 내놓지 않을 수도 있지만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은 담합입니다. 일정 가격 이하에 내놓지 않도록 전단지를 쓰거나 입주민 단톡방 등에서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만일 급매물이 나오면 허위 매물 신고로 막는 거죠. 유명했던 전단지 하나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아파트 가격이 왜 오르지 않느냐고 하니 주민이 멍청해서란다. 멍청 주민 여러분, 더 이상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이 원하는 게 똘똘한 한 채겠죠. 문제는 개인 사정이나 이자 부담 등으로 급하게 매도해야 되는 사람에게도 같은 주민들이 허위 매물 신고 등으로 매물 등록을 못하게 막아서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집단 이기주의에 개인이 희생되는 거죠. 또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오른 가격이 담합으로 낮춰지지 않아서 집값 피로감으로 거래 의욕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만일 담합을 주도하는 게 투기꾼이라면 주민들만 선동되어서 투기꾼이 이익을 보는데 일조하게 되는 거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나 다음 주민들이 감수하게 되는 거고요. 즉 이러한 행위들로 인해 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정부에서는 각종 규제로 부동산 안정화를 추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언론에서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합니다. 비정상적으로 급등했을 때는 가격이 훨훨,
알짜 매물 등의 완화된 표현을 쓰면서 특히 투기 지역에 대해서 유망 지역인 듯 설명해 투기를 부추기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안정화를 위해서 하락세가 시작되니 한파, 얼어붙은, 거래 절벽, 시스템 붕괴 등의 부정적 이미지를 극대화시키는 표현을 씁니다. 왜냐? 언론사에서는 건설사에서 들어오는 정보나 광고 수익 등을 통해서 이익을 얻어내기 때문에 건설사가 힘들어지는 부동산 하락세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기사를 넣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면 대출을 제한하니 많은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을 못한다는 비판을 합니다. 이는 집값을 잡기 위한 일시적인 현상이며 부동산이 안정화되면 소득에 맞는 가격이 형성되어 대출을 받지 않고 돈을 모아서 집을 사는 것도 가능한데 말이죠. 이러한 선동이 서민들을 부동산 시장에 묶어서 돈 버는 층은 따로 있고 대다수의 서민들은 하우스푸어가 되어서 평생 돈을 갚는 시스템으로 만드는 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투기가 활개를 치면서 집값이 올라가게 되니 너도 나도 투기에 달려들면서 큰 문제점이 생기게 된 거죠. 이렇게 되면 부동산 담보대출이 늘어나면서 가계부채가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글로벌 통계지표를 내는 트레이딩 이코노믹스에서 분석한 자료를 보시면 우리나라 GDP 대비 가계부채가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어요. 작년 7월 기준으로 96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미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수치까지 올라간 적이 있는데요. 2008년 8월에 GDP 대비 가계부채가 97.1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결국 부동산 가계부채를 갚지 못해서 개인 파산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면서 채권 회수를 못하게 되니 세계 4위였던 투자은행인 리만 브라더스가 다음 달인 2008년 9월에 파산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어땠었죠? 미국은 6,130억의 손실액에서 비롯된 부동산 거품 붕괴와 투자 손실로 무려 19조 2천억에 달하는 가계자산이 증발하게 됐습니다. 즉 우리나라에서도 리만 브라더스 때처럼 대형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는 위기였다는 거죠. 그러므로 부동산 안정화를 시켜야 된다는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아직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는 있지만 투기에 대한 규제는 없습니다. 사실 투기와 투자의 기준을 명확히 나누기는 힘들기 때문에 법으로 제재하긴 어렵겠죠. 하지만 한 지역의 시세를 바꿀 정도로 투기를 하거나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는 국가적 차원에서나 지역적 차원에서도 큰 피해를 주면서 몇몇 개인들만 이익을 챙기는 행위이니 이익금을 회수하고 형사처벌을 하는 등 강력하게 규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자면 위에 언급했던 투기 세력이 몰리는 지역인 의정부시나 화순군 등에 지금 투자하면 이익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들어가시면 상투 잡으시는 겁니다. 저렇게 눈에 보이는 수치가 나타났다는 것은 이미 늦었다는 뜻이니까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